다이어트 중에 좀 예민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좀 멍한 느낌이 계속 든다면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었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빠진 건 지방이 아니고 근육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누베베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탄수화물을 전부 끊는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이어트 하실 때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말은 오해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진짜로 살이 찌는 걸까부터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고 가도록 하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확 줄이시게 되면 살이 빠지죠.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이 살찌게 하는구나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탄수화물을 줄여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전체 식사량 칼로리가 줄었기 때문에 살이 빠진 거죠. 저희가 먹는 평소 한식 자체가 탄수화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밥이나 국, 반찬 이미 충분히 먹고 있는데 여기 이제 후식으로 빵, 떡, 과자, 과일 이런 것들도 또 드시니까 탄수화물을 일반적으로 너무 과하게 섭취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탄수화물을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살이 찌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그렇다고 아예 끊어버리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거나 적게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U자 형태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총 에너지 섭취의 50%에서 60% 정도를 탄수화물로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요. 70% 이상이거나 또는 40% 미만일 때는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게 되면 가장 먼저 저혈당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안 드시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피곤해지고 손이 떨리고 울렁거리고 토하는 등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하면 실신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뇌는 포도당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뇌에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두뇌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민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중에 좀 예민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좀 멍한 느낌이 계속 든다면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살은 빠지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안 드시면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근육의 에너지원을 빼내서 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근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체중이 줄었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빠진 건 지방이 아니고 근육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2차적으로 몸의 기초대사량,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살이 다시 쉽게 찌는 그런 요요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요. 근육은 줄어든 채로 체중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살을 빼려고 해도 잘 안 빠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손실이 걱정되신다면 단백질만 챙기실 게 아니라 일단 탄수화물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먼저 양부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하루에 100g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깃밥으로 바꾸면 대략 1.5공기 되는 양이거든요. 하루 3끼를 먹는다고 치면 한 끼에 반 공기씩은 최소한 드셔야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할 것이냐인데요. 빵이라든가 면, 시리얼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살찌기도 쉽고 또 금세 배가 고파져서 식욕이 막 오르게 되죠. 반면에 이 비정제 탄수화물인 귀리라든가 현미, 렌틸콩 같은 알곡류들은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포만감도 오래 지속이 되고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면서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걸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좀 부드럽고 달달해 보이면 정제 탄수화물 혹은 음식의 형태가 그대로 있지 않고 많이 가공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정제 탄수화물로 볼 수 있고요. 좀 거칠고 껍질도 있고 있는 그대로의 형태가 그대로 보인다든지 그대로 있는 느낌이 나면 비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대부분 맞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식단 구성을 해보시면 다이어트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식단은 한식, 양식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단이 더 살이 잘 빠질까요? 자, 여기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 108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한식 식단과 서구식 식단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한식 그룹이 탄수화물 섭취량은 더 많았지만 BMI와 체지방률은 오히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일단 밥부터 많이 줄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한식도 이제 안 드시고 그렇게 네. 피하게 되면 밥 대신에 오히려 뭐 빵, 시리얼, 네. 면 이런 정제탄수화물을 오히려 더 많이 드시게 되고 근데 이런 정제탄수화물로 된 음식들이 혈당을 빨리 올리고 그렇죠. 또 빨리 떨어지면서 배고파지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 감량에는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밥 중심의 한식 식단을 유지하는 게 정제탄수화물도 피하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네. 건강하게 좀 체중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아침 식사부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은 아무래도 쏘기 좀 편한 조합이 좋겠죠. 일단 고구마 하나, 연두부 하나, 그리고 저지방 우유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포함된 식단 구성이고 특히 고구마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샐러드 좀 곁들이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점심 식단으로는 잡곡밥, 불고기, 북엇국, 미역 반찬 정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불고기 한 주먹을 상추쌈이랑 같이 드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챙기는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고요. 저녁은 가볍게 잡곡밥을 3분의 2 정도 드시면서 고등어나 조기구이, 나물 종류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녁에는 이제 생선이나 나물 같은 단백질과 이제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을 해주시면 조금 더 영양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침, 점심보다는 활동량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너무 포만감이 가득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허기를 채우는 정도로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7시 전에는 가능하시다면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너무 늦게 드신다면 단백질이랑 식이섬유 위주로만 조금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탄수화물은 살이 찐다 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또 어떻게 탄수화물을 구분해서 드시면 다이어트에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적정량 섭취하시면서 정제탄수화물과 비정제탄수화물을 잘 구분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